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틀렸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 사용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치아 사용 설명서 아나운서 이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를 책임지는 치과 전문의 서영란 원장입니다. 원장님, 주변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임플란트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하더라고요. 사실 비용이 또 비용인 만큼 오래 쓰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10년 이상 건강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10년이나요?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과 선택이 있었어요. 마치 임플란트 장수 유전자 같은 거죠. 어머, 임플란트 장수 유전자가 따로 있다니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오래 쓸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바로 첫 단추를 잘 꿰어라 입니다. 임플란트와 뼈가 단단하게 붙는 과정, 바로 초기 골류착의 질이 전체 수명의 8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치 건물의 기초 공사처럼요. 이 초기 4에서 6주 동안의 임플란트와 뼈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결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10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이 초기 골류착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그 초기 골유착을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꿰려면 환자분들은 대체 뭘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얌전히 기다리면 될까요? 예전에는 환자분들의 노력이 중요했지만 요즘은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이 초기 골유착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요. 이 영상 보이시죠? 물방울이 퍼지는 것처럼 특수 표면은 혈액과의 접촉 면적을 20배 이상 늘려 뼈세포와 임플란트 표면이 훨씬 빠르게 달라붙게 돋습니다. 이걸 초친수성 표면이라고 해요. 오, 진짜 이 표면 기술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네요. 처음에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비법 뭔가요? 두 번째는 오차 없는 설계와 시공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위치와 각도의 정확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10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모두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겨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mm만 어긋나도 주변 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30% 이상 늘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뼈가 녹아내릴 수 있어요. 임플란트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전체 구조에 부담이 가는 것처럼요. 아니 1mm면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그렇게 또 치명적일 수가 있네요. 근데 또 의사 선생님의 감에 의존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3D CT로 환자분의 뼈 상태를 컴퓨터로 정밀 분석하고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서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요. 이 가이드를 사용하면 오차 범위를 0.9도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 방식보다 10배 이상 정확한 거죠. 최근에 이 시스템으로 임플란트 하신 이용은 진짜 내 잇몸에 딱 맞춘 옷처럼 편하고 회복도 빨랐다라고 하셨어요. 와, 과학기술의 힘이 이렇게나 발전을 했네요. 병원을 고를 때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비법은 뭘까요? 왠지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치과 의사 선생님과 친해지기입니다. 네. 정기적인 전문가 관리를 받는 거죠. 10년 이상 임플란트 쓰신 분들은 100%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는 달라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통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스스로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 주변 잇몸의 상태, 뼈 높이 변화를 정밀하게 체크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병원을 얼마나 더 자주 가야 되나요? 보통 처음 1, 2년은
3개월마다 오시고 그 이후에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꼭 오시라고 권장해드려요. 초기 염증은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오래 진행된 상태라면 임플란트를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문제를 놓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네 번째 비법 궁금합니다. 아마 환자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관리 비법은 집에서의 셀프 관리. 90%는 내 손에 달렸다. 바로 올바른 홈케어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관리가 자연 치아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임플란트 장수 환자분들은 대부분 세 가지 관리 도구를 모두 사용하고 계세요. 첫째로 임플란트 전용 칫솔. 일반 칫솔보다는 부드럽고 임플란트 구조에 맞게 디자인된 칫솔로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 그 다음에는 치간 칫솔. 임플란트와 옆 치아 사이에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틈새를 청소해요. 그리고 워터피, 물줄기를 이용해서 칫솔이나 치간 칫솔이 닿기 어려운 깊은 곳의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칫솔 하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었네요. 은근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에 딱 5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왕 비싼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오래 쓰시는 게 좋잖아요. 이 10분이 내 임플란트 평생 수명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비싼 돈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하루에 10분 정도면 꽤 할만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홈케어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대망의 5번째 비법입니다. 이건 뭘까요? 5번째는 바로 내 몸이 건강해야 임플란트도 건강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장기 사용자분들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금연입니다. 10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 중 흡연자는 극히 드물었어요. 담배는 임플란트 주변 혈액순환을 막아서 뼈 손실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듭니다. 임플란트한테 담배는 독이에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이갈이, 이 악물기 습관은 임플란트에 엄청난 과부하를 줘서 망가뜨립니다. 필요하다면 수면 중에 이갈이 방지 장치 같은 걸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셋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특히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몸 전체 관리가 치아 건강 관리와 또 연결이 돼 있고 임플란트 건강에도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오히려 금연하고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임플란트를 건강하게 쓰기 위해 시작한 변화가 몸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진 거죠. 네, 오늘 정말 알찬 5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단추로 초기 골 유착,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설계하는 것, 정기 검진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한 홈케어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습관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정확한 시술과 더불어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면 임플란트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5가지 비법을 듣고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틀렸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정기검진과 올바른 홈케어는 당장 시작하셔도 임플란트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임플란트를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병원에 가셨을 때에는 딱 3가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어떤 표면 처리 기술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는지. 둘째,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계획하고 심는지. 셋째, 장기적인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평생 쓸 수 있는 후회 없는 임플란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임플란트의 숨겨진 비밀 같은 걸 좀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전해드린 임플란트 장수 비법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법들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 모두 10년, 30년 후에도 내가 정말 잘 선택했고 잘 관리했구나 하고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 임플란트를 이미 수술 받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오늘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치아 사용 설명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첼리와 임플란트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